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재판정에 불려가면서 이재명의 원격 지원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법원으로 불려가는 게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죠. 그래서 사실상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끌려나가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유튜브 방송을 했다니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하기야 이재명의 라이브 유튜버를 시청하는 사람들 전부 열렬 지지층이겠죠. 또 개딸들이고,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생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지금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1초가 여삼추인데 어떡하겠나. 검찰, 정권이 바라는 바일 테니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해서 재판받으러 가면서 검찰과 검찰 정권 탓을 합니까? 검찰이 뭘 어쨌다고 그럽니까? 정권이 자기들 대장동 후려치라고 부추기기라도 했습니까? 자기 편이던 판사가 오죽했으면 구인장까지 들먹이면서 재판 출석을 강요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남 탓하고 살면 참 살기가 속은 편하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도 활용해서 박빙 지역에서 고생하는 후보들 원격 지원을 좀 하겠다라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송파을 송기호 후보를 간단하게 소개하고는 곧바로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충북 충주유세에서 배현진 의원의 돌멩이 테러에 대해서 난리 뽕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가 배 의원으로부터 난리 헬기 뽕짝이라고 돌려받았던 점을 생각했는지 오늘은 난리 뽕짝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짜 뉴스를 퍼나르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배현진 후보를 언급하면서 배현진 후보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다. 똑같이 일종의 테러를 당했는데 거기에는 경찰이 신속하게 폭행 현장 엘리베이터 앞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수사대를 투입했다. 때린 친구도 바로 잡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제 장면이 떠올랐다. 사건이 나자마자 경찰이 출동해서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게 아니고 양동이에 물 떠와서 혈흔을 신속하게 치우더라. 상당히 대비되는 희한한 장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희한하단 말입니까?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흉기도 압수됐고 또 수십 명의 증인이 있고 피해 현장 촬영한 동영상도 모두 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였습니까? 자기는 목에 상처 좀 입었다고 부산 가서 헬기를 불러서 서울로 이동하느라고 그야말로 난리 뽕짝을 벌여놓고는 왜 가만히 있는 배현진 의원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난리 헬기 뽕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난리 뽕짝 발언에 대해서 어제 SNS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찍이 수호지심을 모르는 분이라 생각은 했지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이라 생각은 했지만 난리 뽕짝을 언급할 정도로 분별마저 없을 줄은 미처 몰랐다. 이 대표가 난리 뽕짝을 어디서 추었는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다. 흉악한 살인범 조카를 변호하고 형수님을 잔인하게 능욕하던 그 정직하지 못한 입으로 내 소중한 이름을, 내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이 슬피 건드렸다가 아나운서 출신인 배 의원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자신의 법원 출석에 대해서도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석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것이라 생각한다. 당원 지지자 국민들께서 4월 10일 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제부터가 틀려먹었죠. 뭐가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골라가면서 합니다. 검찰 독재 국가가 도대체 무슨 말이며 또 만약에 진짜 검찰 독재 국가였다면 자기가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이재명 대표 뭔 행동을 해도 다 지금 모두 이상한 행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 이재명 대표가 무리해서 공천을 줬죠. 김준혁 후보의 막말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잇따라 터져나오는 민주당 후보들의 추문이나 막말, 부동산 문제, 지금 온갖 논란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친명계 공천을 위한 부실 검증의 여파죠. 이런 후보 리스크들이 총선 결과에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김준혁 후보는 과거 유튜브에서 수원 화성의 풍수지리학적 의미를 성적 대상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농담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영 후보는 2017년 9월 막말의 대가였죠.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국민TV의 수원 화성 욕정 남녀의 시작에서 김 씨와 여성 진행자와 함께 화성을 방문해서 가슴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준영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는데 그때 모든 풍수지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바로 여인의 젖가슴자리고 또 그래서 이 자리는 유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여성 진행자는 김 후보의 말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또 2019년 2월에는 같은 김용민 TV에서 제목이 프로그램 이름이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일본 군인 박정희였다고 합니다. 그 편에 출연해서 방송 시작 후 한 45분 정도 지나면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 라고 발언했습니다. 진행자인 김용민이 진짜요? 라고 묻자 가능성이 있었겠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 사실 확인도 없이 어떤 단서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던진 말이라고 자기도 시인한 것입니다. 김준영 후보 이 같은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일 성적 문제를 주장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유튜버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는 과거 콘돌리사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을 두고 강간해서 죽이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논란으로 김용민 씨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었습니다. 한신대 교수로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명 인사인 김 후보는 정조대왕 연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김준영 후보가 출간한 저서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에서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억강부약이라는 말이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당당하게 등장했으니 놀라움과 환희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적는 등 사실은 명비어천가죠. 그렇게 이런 이재명 대표를 찬양하는 그런 책을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아부 때문에 아부 덕에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봉건 절대군주였음에도 백성과 엄청난 소통을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성남시장실을 개방하는 등 굉장히 뛰어난 소통의 리더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김준영 후보 역시 공천을 받자마자 또 과거 막말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지금 아마 민주당 전체 후보들에게 상당한 원성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있습니다. 막말로 전국을 시끄럽게 했죠. 경기도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이번에는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 사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양문석 의원의 진짜 모습인지 까도 끝이 없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양문석 후보를 끝까지 감싸 안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45평형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녀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어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꼼수 대출, 편법 대출 이런 비난이 쏟아졌죠. 그랬더니 양 후보는 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11억 대출이 연끌 대출이 아니고 딸이 자영업을 한다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집값을 대출받은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11억 원을 대출받은 딸은 자영업은커녕 6개월 뒤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양 후보가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투기와의 전쟁 방침, 그러니까 그때 당시 1216 대책으로 불렸습니다. 그 1216 대책에 따라서 15억 원 초과 주택은 초고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시켰던 상태입니다. 근데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양 후보는 대학생 딸을 앞세워서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1억 원 집값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양 후보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인천 소재 리코대부라는 업체가 양 후보의 아파트에 7억 5,400만 원의 건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집을 담보로 약 6억 원을 빌렸다는 의미죠. 대부업체는 정부의 1216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 대부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가 연 19.98%였습니다. 엄청나죠? 양 후보가 평균 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만 매월 1,000만 원씩 내야 되는 고금리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금리의 대출을 양 후보는 5개월 뒤에 이제 대부업체 원금을 상환합니다.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았고 바로 그날 리코 대부의 건저당권은 말소됐습니다. 대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의 건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그렇지만 새마을금고 역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부 규제를 어긴 것이냐 이렇게 조선닷컴이 취재가 들어가니까 해당 대출은 주담대가 아니고 양 후보의 딸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 대출이었다.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에서라고 내어주는 대출이고 양 씨가 제출한 사업자 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내줬던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대출 사기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죠.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양 후보 딸의 11억 대출과 관련한 최초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양 후보는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짓말이었던 셈이죠. 만약 그 말이 또 진실이라면 사기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업한 금고 직원도 금고에 대한 사기죄 공범으로 같이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였던 만큼 혹시 권력이 개입된 부당한 대출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그러니까 사기 대출이 드러나기 전까지 연끌 대출만 알려졌을 때 그때까지입니다. 그때 그 시점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연끌 논쟁 속에서 약간의 편법적인 대출을 통해서 대학생 자녀가 상당히 많은 금액의 대출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다소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본인도 사과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향후 당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삼을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후 들어 양 후보가 대학생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자영업자라고 속이며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 이런 후속 보도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금융당국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한 만큼 아마 민주당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위해서 밀어붙였던 무리한 공천의 후폭풍이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